1월 13일 월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건축자재 및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덕신이 PC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뉴보텍과 덕신이 PC, SY를 비롯한 건축자재와 재건 관련주들이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당국의 총력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불길이 확산되며 카본비치에 있는 수백억짜리 저택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카본비치는 호화주택들이 70채 이상 모여 있어서 억만장자의 해변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한편 잿더미 속에서도 불에 타지 않은 주택이 있었는데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화재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강력한 설계 구조로 지은 집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들이 지속 부각되면서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 건축자재 기업들의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네요. 이 중에서도 덕신이 PC는 정규장에서 못 닫은 상한가를 시간외장에서 닫아주었습니다. 참고로 재건 테마와 관련해서는 트럼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의할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조만간 트럼프와 푸틴 간의 전화통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빛레이저를 비롯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주말 사이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한 가운데 최근 상승세를 이어오던 국내 반도체와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오늘 하락세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CES 2025를 방문하여 엔비디아의 유리기판을 팔고 왔다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장마감 후 LG와 삼성전자 등도 유리기판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시간의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SKC의 유리기판 계열사인 앱솔릭스는 올해 본격적인 유리기판 생산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객사 인증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LG이노텍도 올해 말부터 유리기판 시제품을 양산한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한빛레이저는 레이저 장비 제조업체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리기판 스크라이빙 기술과 커팅 기술 특허를 보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현대ADM이 상승했습니다. 장마감 후 언론을 통해 현지 시간으로 1월 13일부터 3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바이오텍 쇼케이스에 참가하여 현대바이오와의 공동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고통 없는 항암 치료가 암의 완치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현대ADM은 최근 관계사인 CM팜과 함께 주사제로만 사용되던 항암제인 도세탁셀과 파클리탁셀을 경구용 항암제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동물 실험 결과 경구용 항암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최근 강세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된 급등으로 인해 오늘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C와 한빛레이저가 각각 거래대금 1위와 3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3.1%, 6.3%씩 상승했습니다. SKC에 이어 LG와 삼성전자 등도 유리기판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시간의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SY와 덕신이 PC가 각각 거래대금 2위와 4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4.8%, 7.3%씩 상승했습니다. LA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변 전력망이 크게 훼손되면서 전력망 복구 등의 재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급 주택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나오면서 특히 건축자재 기업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구산업이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4.3% 상승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구리 관련주인 이구산업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네요. 이구산업 외에도 KBI메탈이 시간의 0.6%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 밖에도 LA 화재로 인한 전력망 복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는 전선 제조 원가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장마감 후 공시가 올라온 종목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한국첨단소재는 최근 양자암호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장마감 후 추가 상장 공시가 올라오며 시간의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진행했던 120억 원 규모의 구조주 배정 물량이 추가 상장된다고 공시했는데요. 추가 주식수는 986만 주로 이번 물량은 기존 발행 주식수 대비 10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발행가액은 1,204원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이번 주 목요일이지만 내일부터 권리공 매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권리 공매도란 신주 상장 이틀 전부터 상장 예정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첨단소재는 현재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투자위험 해제 최초 판단일은 1월 20일입니다. 이어서 K바이오는 최근 중국과 미국에서 인체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던 종목인데요. 장마감 후 단기가열 지정 예고 공시가 올라오면서 시간에 하락했습니다. 예고 공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일가 매매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한솔롬데코는 LA 산불 여파로 이산화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던 숲이 파괴되며 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종목인데요. 장마감 후 단기가열 지정 예고 공시가 올라오면서 시간에 하락했습니다. 예고 공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일가 매매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솔롬데코 외에도 조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일부가 시간에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조림 사업이란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고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한편 오리엔트 전공의 시간의 하락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오리엔트 전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재명 관련주들은 하락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은 현재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투자경고 해제 최초 판단일은 1월 20일입니다. 다음으로 신세계 INC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1월 20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트럼프 취임식과 당일 저녁에 열리는 무도회까지 모두 참석한다고 전해지면서 최근 신세계그룹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일은 1월 20일인데요. 트럼프의 취임일이 다가오면서 재료 소멸 우려를 잊고 하락했다는 분석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밖에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전량을 매수한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신세계그룹주들이 장중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명희 총괄회장은 정 회장의 모친이며 해당 물량은 지분 1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거래대금 1위와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재 미국 프리마켓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TSMC 모두 3%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는 소식도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악재로 작용되고 있어요. HSBC의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 블랙엘의 GPU 공급 능력과 생산 능력 확대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 오버행으로 작용되고 있다며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현재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원전선이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2% 하락했습니다. LA 화재로 인해 해당 지역의 전력망이 크게 훼손되면서 전력망 복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대원전선이 오늘 급등세로 마감하면서 시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소폭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 대원전선이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클로봇이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9%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시장 수급이 건축자재 및 유리기판 관련주들에게로 이동하면서 최근 상승세를 이어오던 로봇 관련주 일부가 시간에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별적인 악재는 없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유한양행이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5%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유한양행은 박셀바이오와 반려동물용 면역 항암제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2%대의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